송원TV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인제 자작나무 숲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월 처음으로 인제 자작나무 숲을 찾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해요. 그러나 동절기에는 오후 2시까지만 입산이 허용되어 아쉽게도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시 10분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두 번째 도전, 이번에는 눈이 많이 내려 전면 입산 통제였습니다. 역시 입구에서 아쉬운 듯 서성이면서 궁시렁대다가 이번에도 허탈하게 발길을 돌릴 수밖에. 그리고 이번 설 연휴에 짝꿍이랑 세 번째 도전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직접 전화를 해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직접 전화로 확인하고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인제 자작나무 숲은 세 번째 시도 끝에 비로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완전 개방이 아닌 부분 개방. 관리자는 다녀오는데 2시간 정도 걸린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보니 이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2시 40분쯤에 출발해서 하산해보니 3시 20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느린 속도도 아니었는데 입구에서는 안전을 고려해서 관리인이 아이젠을 점검했습니다. 아이젠이 없는 사람은 눈길이 위험하니까 아이젠을 사서 착용하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이젠을 가져왔기에 짝꿍 거만 샀습니다. 값은 5,000원. 입구에서 관리인은 나무 지팡이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다 입장료는 공짜. 자작나무 숲길은 꽤 많은 눈이 쌓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젠은 평지 눈길은 효과를 발휘했으나 경사진 눈길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에 인제 자작나무 숲을 찾는 사람들은 필히 잘생긴 아이젠을 챙겨 오시라. 그리고 여기에다 강원도하고도 인제 땅인 것을 감안해서 옷을 두툼하게 입고 오시라. 마스크와 귀마개도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작나무 길을 걸으면서 온화한 날씨 탓에 겨울 복장이 약간 더위를 느끼게 했으나 하산할 때는 금세 한기를 느꼈습니다. 인제 자작나무 숲을 가실 때는 꼭 전화를 해보시고 가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무라 합니다. 자작나무 길은 입구부터 자작나무가 양쪽으로 도열해서 마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도 여느 깊은 산속의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해맑은 날씨에 한낮의 온도가 3, 4도, 그러다가 간간히 한두 송이씩 눈발이 날렸습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겨울 산행에 딱 좋은 날씨라 생각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자작나무 군락지까지 2km는 좋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작나무 길은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부 구간은 가파른 경사길도 있었습니다. 인제 자작나무 숲길은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해 요소요소에 안전관리인이 10여 명은 좋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인제 군청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자작나무 군락지에 도착. 하늘도 은빛이요 땅도 은빛이라 사람들은 이런 풍경을 만끽하기 위해 자작나무 숲을 찾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철에 딱 한 번 자작나무 숲을 봤지만 자작나무 숲은 겨울에 감상해야 제맛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12시 40분에 출발을 했음에도 점심을 먹지 않고 출발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산을 시작해 입구에 도착할 무렵에는 뱃속에서는 밥 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드디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가게에서는 인제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을 진열해 놓고 주인장은 너스레를 떨면서 시음하고 가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옳거니 하고 배가 고픈 탓에 썰어놓은 사과랑 각종 전통차와 송이버섯인지 뭔지 허겁지겁 기름소금에 찍어 먹었습니다. 휴, 이제 긴급한 허기는 면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부랴부랴 식당으로 호호. 메뉴는 황태구이와 청국장, 게는 감추듯 해치웠습니다. 줄인 배를 채우고 나니 몸이 나른해져 근처에 있는 게르마늄 온천에 들려 온천욕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인제 자작나무 숲 투어는 세 번째 도전 끝에 끝이 났습니다.